2004년 4월 어느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타이이안시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자오메이잉이라는 여성이 온몸을 떨고 정신이 혼미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오메이잉은 우물쭈물하며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 2명이 사람을 죽이라고 협박하여 1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시신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내어서 황산통에 담아 시체를 녹입니다. 일부 녹지 않는 토막난 시신은 식용유가 담긴 가마에 넣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성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못 믿겠으면 얼마 전 그놈들이 황산 몇 통을 샀는지 황산을 파는 가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확인을 하기 위해 화공약품 가게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하루 전에 젊은이 2명이 50kg의 황산 몇 통을 사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많은 양의 황산을 개인적으로 사간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직감을 하고 자오메이잉을 신문했습니다. 경찰은 겁내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인들을 체포한다면 법은 반드시 관대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진실하게 자백했으며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 2명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놈들입니다. 보복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녀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매춘 여성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나이트클럽에 새로운 아가씨가 왔어요. 별명은 수종이고 본명은 이춘링입니다. 그녀는 산둥성 출신으로 저와 가깝게 지내며 우리는 친해졌습니다. 그저께 이춘링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돈 많은 사장님이 아가씨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님을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춘링이 2명의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20대이고 친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은 가슴에 파란 호랑이 머리 문신을 하고 동생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발 가게를 남자친구와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들은 제가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이춘링이 저에게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몇 분도 안 되어 저는 기절했습니다. 제가 깨어나 보니 옷은 모두 벗겨지고 철사로 묶여 있었습니다. 기절한 사이 제 가방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나를 죽여야 한다며 칼로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며 그놈들이 나에게 다른 여자를 불러오면 살려준다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춘링과 형제 2놈이 짜고 나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은 뒤 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은 마음에 제 가게를 사고 싶어하는 양칠링에게 전화해서 가게를 팔겠다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문에 들어서자 2 남자에게 묶이고 구타당했으며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돈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양칠링의 목을 찌르라고 칼 1개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흉악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제 목을 졸랐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는 먼저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손이 떨려서 칼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양칠링을 풀어주고 양칠링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2명 중 1명은 죽는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전 어쩔 수 없었어요. 협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목을 1번 찔렀는데 양칠링의 목에서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져 몇 분 동안 몸부림치더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칠링이 죽은 것을 보고 저에게 당신도 살인자이며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범이며 당신은 도망갈 수 없으며 살인죄는 평생 감옥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저와 이춘링한테 돈을 주면서 고기 분쇄기를 사와서 시체를 갈아버리래요. 기계를 사오고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이미 시체를 토막내어 잘라져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시체를 황산에 녹이고 일부 내장이 잘 녹지 않으면 기름 가마에 넣습니다. 신장 1개를 냉장고에 남겨두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춘링이 유산을 하였는데 몸보신으로 생각하고 3명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신발 가게를 팔고 돈을 가져와서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신발 가게까지 쫓아와 죽이거나 공안국에 나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가게에 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합니다. 제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자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즉시 저를 강제로 경찰서에 끌고 와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감히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보았고
놀라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놈들은 늦어도 저녁 7시까지 돈을 가지고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이러 온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당황하지 말고 돈이 준비됐다고 하라며 그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들이 자기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장은 형사 몇 명을 보내 자오메이잉을 데리고 두 형제를 잡으러 갔습니다. 형사들은 총을 메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출동하지도 그들의 집을 에워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집 앞에 도착하고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자 형사는 자오메이잉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손짓했습니다. 자오메이잉은 이미 놀라서 다리에 힘이 빠져 겨우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형이란 놈이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왜 이제야 왔어? 돈은? 자오메이잉은 청년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는 형사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형이란 놈은 매우 교활하고 눈치도 빠른 놈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오메이잉을 밀치고는 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형사들은 서둘러 문을 밀었지만 문은 이미 잠겨버렸습니다. 대문은 단단해서 밀어도 열리지 않자 형사들은 서둘러 지렛대를 꺼내 힘껏 비틀었습니다. 형사들이 문을 비틀어 열자마자 형은 그의 동생에게 경찰이 왔으니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문으로 뛰어올라 방범창을 몇 발 세게 걷어차고 허리를 굽혀 뚫고 나갔습니다. 동생은 이출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뛰어! 빨리! 두 사람은 맞은편 지붕 위로 뛰어올라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형사가 실내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멀리 도망쳐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형사는 총을 쏘았습니다. 어둠이 짙고 거리가 멀어 형의 허리에 총알 한 발만 맞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 녀석은 상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흔적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형사들이 침실로 뛰어들어 아직 자고 있는 이출링을 붙잡았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통 2개를 보았으며 형사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사람의 간과 신장이 있었고 기름통에는 토막난 시체가. 깜짝 놀란 형사들은 즉시 상부에 보고합니다. 타이이안시 공안국은 즉시 전 도시를 봉쇄하고 두 형제를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명령을 내리고 도시 전체를 봉쇄하기까지는 빨라야 1시간이 걸립니다. 두 악마는 이미 30분 만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이출링에 대해 즉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출링은 그들과 저지른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형의 이름은 션창인, 동생 션창핑이라는 두 형제가 도망친 것입니다. 이출링은 션씨 형제가 모두 6건의 범죄를 저질러 5명을 죽였으며 그들과 같이 이출링은 4명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저도 자오메이인과 마찬가지로 협박당했습니다. 2003년 11월 저는 바오터우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습니다. 션씨 형제는 저를 자주 방문합니다. 한 번은 그들이 사는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형 션창인이 칼을 꺼내서 나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게을러서 아가씨 노릇도 열심히 하지 않고 버는 대로 흥청망청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가 현금 300위안밖에 없자 화가 나서 저에게 숨겨둔 돈을 내놓으라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없다고, 죽여도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얼굴이 변해서 칼을 들고 나를 죽여 입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무엇을 하든 좋으니 제발 저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보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다른 아가씨를 속여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동생 션창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어쩔 수 없이 스칭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제 친구한테서 돈을 가로챈 적이 있어요. 나는 항상 그녀를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이 2배의 금액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칭이 곧 도착했고 그녀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SM 게임을 하자고 속여서 그녀를 형제가 철사로 묶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친구의 돈을 당신이 가로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조폭에게 빚을 대신 받는 줄 알고 돈을 갚겠다고 하며 그녀는 놓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션창이는 그녀의 현금과 장신구와 예금을 몽땅 털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져와 저보고 그녀의 목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찌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나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한번 찔렀고 피가 뿜어져 나와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피를 보고 오히려 겁이 나서 몇 번 더 찔렀습니다. 션창이는 웃으면서 당신도 사람을 죽였다. 우리와 함께하자. 그 말을 들으며 그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신을 토막을 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전에 란저우에서 매춘부 한 명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춘부에게 게임을 하자고 속이고
그녀를 묶고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한 다음 그녀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들은 3만 위안 이상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체가 쉽게 운반되지 않자 형제는 수십 킬로그램의 황산을 사서 시신을 토막 내어 녹이고 뼈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머리카락, 치아, 골반과 일부 내장이 녹지 않아 각각 쓰레기 봉투에 담아 외진 곳에 버렸습니다. 갑자기 스창의 신장을 나보고 볶으라고 해서 부엌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섭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매우 흉악합니다. 매일 저더러 나이트클럽에 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때립니다. 저 좀 보세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현창이는 하루 종일 같이 섹스하자고 해서 임신이 되었고,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출링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현창인과 현창핑 형제는 자신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돈이 있어 보이는 취약한 매춘녀를 이출링이 알아내고 성매매 시 돈을 많이 준다고 속아오는 매춘녀들에게 돈을 뺏고 잔인하게 죽여 토막 내어 황산에 녹이고 기름가마에 정제하고 하수구에 버리는 인간 말종의 놈들입니다. 나중에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놈들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개미를 밟는 것과 같으며 피해자가 끔찍하게 죽어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닭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런 놈들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분통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놈들은 이출링처럼 매춘녀 여성을 납치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고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출링이 체포되었으니 분명 다른 여성을 납치하여 또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빨리 잡아야 합니다. 1994년 17세 현창이는 절도죄로 체포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을 써서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 1995년 현창인이 민정국장과 인사국장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했습니다. 현창이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1999년 현창인은 또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석방 후 아버지는 현창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나이를 2살이나 늘리고 범죄의 전과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현창인을 정주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결혼시켰습니다. 불쌍한 간호사는 남편이 전과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속았습니다. 간호사는 현창인의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범죄를 저지를까봐 4만 위안을 대출받아 동생 현창핑과 함께 란저우로 장사를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도 그들은 돈을 헤프게 써서 즐깁니다. 형제는 유흥과 여자에 빠지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란저우의 사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4만 위안은 1년도 안 되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나중에 경찰 진술에서 현 형제는 자신들의 인생은 먹고 놀고 섹스하고 자고 그게 전부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망나니를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할까요? 정상적인 인간이 못 되는 쓰레기 형제 2명은 매춘녀들을 납치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현창이는 교도소 동료에게서 범행수법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시체 처리와 도주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창인과 형제가 살고 있는 7.25구 단층집의 매춘녀 야오팡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야오팡과 마주쳤고 그녀를 속여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야오팡에게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야오팡은 수년간 몸을 팔아 번 피땀 흘린 돈을 내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형제는 가차없이 주먹질을 했고 현창이는 담배로 그녀의 젖꼭지와 음부에 고통을 줬습니다. 이틀 동안 괴롭혔지만 야오팡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됩니다. 현씨 형제는 3만 위안을 강탈하고 철사로 그녀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현창이는 야오팡의 시신을 토막내고 황산 50kg으로 녹이고 잔해를 숲속 벌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 형제는 란저우를 떠나 스촨으로 도망쳤습니다. 3만 위안으로 계속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돈을 썼으며 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려고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2003년 3만 위안은 3개월도 안 돼 돈을 탕진해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색한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이출링이며 이출링은 그들과 함께 범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문서에는 그들의 잔인한 범행 경위가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현씨 형제는 이출링을 나이트클럽에 앉히고 돈 많은 상대를 물색하도록 했습니다. 열흘 후에 이출링은 매춘녀 자우단을 속이고 납치하였습니다. 결국 현금 300위안, 카드 2장 백금 목걸이 1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우단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시체를 토막내어 황산에 녹여 하수관에 버렸습니다. 열흘 뒤 이춘링은 매춘녀 장춘링을 납치하여 돈을 달라고 하자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탄로나자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장춘링은 돈이 모두 마담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담에게 전화를 걸어 장춘링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이춘링에게 통장을 대신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이춘링이 통장을 찾았는데 21,800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션과 형제는 장춘링을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고 녹여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2004년 1월 중순 이춘링에게 왕펑쥐안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왕펑쥐안은 키가 크고 뚱뚱하며 묻어난 성격으로 경계심이 없이 집에 와서 2명의 악마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션씨 형제는 잠든 이웃을 깨우지 않기 위해 다음날 낮에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션과 형제는 그녀를 라디에이터에 철사로 묶었는데 잠든 션창핑은 8시쯤 갑자기 크게 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바로 문을 보러 갔는데 왕펑쥐안은 철사를 풀고 도망갈 곳이 없어 위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래층은 깨진 유리로 가득 차 있고 이 단지는 매우 외지고 거주자가 적으며 사방이 조용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왕펑쥐안을 위층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다쳐 입과 코에서 피가 솟구쳤고 내장을 다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후 왕펑쥐안이 깨어납니다. 이춘링은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급히 물었습니다. 왕펑쥐안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2시간 뒤에 왕펑쥐안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악마들은 왕펑쥐안의 시신을 토막내고 황산으로 녹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너무 많은 시신을 처리하느라 막혀버렸습니다. 누군가 하수구를 뚫으러 오면 시체 잔해가 발견됩니다. 이들은 급히 가방에 시신을 옮겨 이춘링의 집 하수구에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2004년 형제는 허남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동안 집에서 생활한 뒤 2사람은 빼앗은 돈을 탕진하고 다시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타이이안으로 와서 자오메이잉을 납치하였고 자오메이잉은 이때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는 이춘링을 버리고 도주하게 되었고 이춘링은 그날 체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션씨 형제의 그동안의 범행을 즉시 란저우 바우터우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춘링의 말대로 몇 군데에서 모두 녹은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부분만 있고 신고도 안 돼 모두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경찰은 전국적으로 2사람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션씨 형제는 이때부터 사라졌고 집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경찰은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2 악마를 빨리 잡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제보와 단서들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5월 안우이성 허페이에서 2주 만에 여러 명의 매춘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과 마사지샵을 반복적으로 수사했고 사장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인된 실종 매춘녀는 샤오메이, 천첸첸, 케어링 4명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허페이로 가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우물쭈물하며 뼈일 동안 4명이 연속 실종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아가씨 4명을 각각 조사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거듭된 조사 끝에 매춘부 케어링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통신 조회 결과 케어링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와 케어링이 통화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션씨 형제의 범행 패턴에 따르면 단순 납치 강도라면 케어링은 이미 죽어서 녹은 시신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케어링이 죽지 않았다면 이춘링과 마찬가지로 지인인 샤오메이, 천첸첸을 살해하고 그들의 공범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케어링이 살아있는 이상 가족과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즉시 케어링이 사는 집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부모는 누군가 딸을 죽일 줄 몰라서 푸젠의 이모 집으로 피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푸젠의 이모 집으로 뒤쫓았습니다. 케어링을 이모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케어링도 션가 형제에게 이용당한 것은 이춘링처럼 똑같습니다. 케어링이 너무 어려서 손이 떨려 칼도 못 잡았습니다. 션가 형제는 갱단에 합류시키기 위해 케어링 보고 샤오메이를 죽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션 창핑은 칼을 쥐고 있는 케어링의 손을 잡고 샤오메이를 같이 찔러 죽였습니다. 천첸첸은 션창인의 강압으로 샤오메이를 죽였습니다. 원래 천첸첸과 케어링, 션 형제 4사람이 함께 일할 계획이었지만 션창인은 천첸첸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감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첸첸의 집에서 현금 2만 위안과 통장에서 8만 위안을 발견했습니다.
현창이는 분노하여 천첸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다음 4만 위안 이상을 여러 번 인출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인출하자 현창이는 계좌가 동결된 것을 발견했고 경찰이 자신을 허페이까지 쫓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탈출하면서 세구의 시체를 토막 내어 황산에 용해시키고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케어링은 집에 신분증이 있어서 기차표를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창이는 케어링이 어리고 다루기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케어링은 집에 돌아와 너무 걱정이 되어 감히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푸젠성에 있는 이모 집으로 도망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케어링의 제보에 따르면 형제는 이번에 란저우에 간다고 하였으며 란저우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은 두수롱이라고 했습니다. 단서를 얻은 수사팀은 즉시 란저우의 상주 인구를 수색하여 두수롱의 이름을 가진 7, 8명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수사 결과 성매매 전과가 있었던 두수롱이 최종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두수롱을 찾기 위해 란저우의 여러 유흥업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수롱이 있던 나이트클럽을 찾았지만 두수롱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두수롱과 현창핑이 함께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즉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두수롱의 신분증이 스자장의 호텔에 체크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악마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팀은 밤새 스자장으로 달려갔지만 두수롱은 이미 호텔을 떠났습니다. 수사팀은 스자장 경찰의 협력을 받아 도시 전역에 검문소를 만들어 세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 지나 경찰은 민광로에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의 이름은 두수롱입니다. 타이이안에서 지난번 체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두수롱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형사는 여성 경찰관에게 문을 두드리며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러 왔다고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문을 열었던 두수롱은 저항할 틈도 없이 땅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션 형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경찰은 현창인의 옷을 찢어 가슴에 새겨진 호랑이 머리 문신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은 놀랍게도 욕실 안에 여성의 토막난 시체가 황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수롱은 신문을 받았고 여성 시체의 이름은 자신이 스자정에서 유인한 매춘부 조웅샤라고 말했습니다. 두수롱은 5월 30일 션 형제가 갱단에 합류시키기 위해 상첸이라는 여성을 죽이라고 강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상첸은 매춘부가 아닌 좋은 집안 출신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토막낸 다음 그녀의 시체를 간수성 중의학 대학 도랑에 버렸습니다. 유해는 6월 2일에 발견됐습니다. 이제 션 형제의 범행 증거가 확실해지면서 경찰에게 현창이는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션씨 형제는 총 13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11명을 살해했습니다. 11명을 모두 토막내어 황산에 용해시켰고 이 중 2명이 내장을 먹었으며 13만위안 현금과 휴대전화 4대, 금목걸이 2개, 반지 2개를 강탈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어이없어 놀랐습니다. 션씨 형제는 돈을 많이 훔친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11명을 살해했지만 1인당 평균 1만 위안인 13만 위안을 강탈한 것입니다. 2004년쯤이면 1만 위안은 큰 돈도 아니고 확실히 사람 목숨을 해칠 만한 가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2005년 9월 현창인과 현창핑은 란저우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 이출링은 4명 살해에 가담한 죄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2명 살해 가담한 두수롱과 3명 살해에 가담한 케어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초 자수하여 신고한 피고인 자오메이잉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창인 형제와 이출링은 모두 2006년 4월 27일 독극물 주사로 처형되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은 반드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